안녕하세요. 장애인 생활신문 9월 첫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정부가 화재 피난에 취약한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종합적인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9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산 아파트 화재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화재 대피 안심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노인, 돌봄 공백 아동 등 이른바 화재 대피 약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등록된 세대의 화재 발생 시 문자 전화를 통해 신속히 상황을 알리고 상황 요원이 직접 전화로 대피를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향후 3년간 약 150만 취약 세대에 보급해 신속한 감지와 대피를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2만 5천여 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이며 9월 안에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특히 화재 원인으로 지적된 콘센트 과열, 멀티탭 과부하 등을 포함해 정기 점검 항목도 기존 5개에서 6개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화재 안전 교육 강화,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통한 동영상 홍보, 학교 가정 연계 대피 훈련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야간 돌봄 대책도 강화됩니다. 인천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야간 긴급 돌봄 시범 사업과 연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야간 활증 요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아이 돌보미에게는 하루 5,000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 소득 판정 없이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간편 이용 절차도 도입돼 돌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인천시는 그동안도 정부 지원 시간 초과 가정에 연 80시간을 추가 제공하는 1040 천사돌봄, 주말 야간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확대 운영은 재난 속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돌봄 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HIV 감염인이 장애 등록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72세의 HIV 감염인 A씨로 2023년 10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장애 등록을 신청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HIV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A씨는 진단서조차 발급받지 못했고 장애 등록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장애 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HIV 감염인이 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가? 둘째, 시행령이 상위법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했는가? 셋째,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막은 것이 정당한 행정인가? 이번 소송은 단순한 행정처분 다툼을 넘어 장애 개념의 확장과 포괄적 인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한 사례입니다. 법률 대리인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재왕, 장서연 변호사 등 7인이고 레드리본 인권연대,
대구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등 12개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A씨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차별로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이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비서,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일은 없다며 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주간 뉴스였습니다.